안녕하세요.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영어학원, YNS 영어학원, 대한중 2학기 중간고사 내신을 담당한 유리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대한중 이번 중간고사 내신의 분석 경향을 이미 블로그로 보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한중 시험회 같은 경우는 총 24문제가 객관식에서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번 시험보다는 어법의 비중이 좀 늘었습니다. 어법이 총 8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저번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응용을 통한, 즉 단독 문법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대부분의 문법 문제들이 본문이라든지 혹은 대화문과 연계된 그런 문법 문제를 출제할 경향이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문법 문제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개수 고르는 문제들로 출제를 하여서 상대적으로 조금 어법이 약한 친구들에게는 정답이 눈에 딱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대한중 시험을 분석해 보면요. 대한중 같은 경우는 비상출판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살짝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법이 약한 친구들에게는 다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법이 강한 친구들에게는 시험이 무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어법이 강한 친구들은 저번 기말고사랑 비슷한 수준으로 느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법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 시험 대비 난이도가 다소 높게 느껴졌던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대한중 이번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였는데요. 우선 먼저 기본기 다지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본문 내용과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를 숙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독해력 강화를 위해서 단순 암기한다기보다는 시점을 바꾼 문제들을 푼다든지 혹은 다양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1학기 시험 이미 저희가 2번의 시험을 봐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지를 기반으로 최대한 아이들이 저번 시험에서 약했던 문법 부분에 좀 더 비중을 주어 좀 내신 대비를 하였고요. 마지막 2주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을 두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계속 문제 푸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시험은 45분 동안 24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5분 정도에서 혹은 짧게 줄 때는 23분 정도를 30문제에서 35문제 정도를 풀게 합니다. 즉 아무래도 원래의 시간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실전에 투입됐을 경우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좀 너무 문제가 많은데 라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할만한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좀 많은 실전 대비 훈련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내신이 기본적으로 3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총 4주간의 내신 시험 기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4주의 기간 동안 저희들이 다양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게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좀 저희들의 주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플래너를 철저하게 검사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어요. 특히 원장 선생님이나 부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쓰는 플래너를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 독려하는 메시지를 쓴다든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되게 실질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아마 이번에 내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공부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는 내신 출사표를 통해 내신 전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 점수를 직접 적어보고 그 점수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이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로도 작용하고 자기수도 학습에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매번 수치화된 점수를 통해서 저희가 데일리 카드가 나가거든요. 아이들이 오는 날 그때 기록을 해서 본인이 아이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점수를 알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레벨별의 아이들에 맞게 높은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상수준의 모의고사 시험을 또 봐요. 즉 그 아이들이 풀기에도 조금 다소 어려운 문제들을 중하위권 친구들도 같이 풀어봄으로써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게 나와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응 훈련을 좀 많이 하였고요. 특히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수요일과 토요일을 통해서 많은 개별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각 영역별 한번 적중 포인트를 보면요. 먼저 이번 대한중 5과 6과의 문법은 분사구문, so they can, 그리고 이때 강조구문, 그리고 have, 목적어, 과거분사 이렇게 총 4개의 파트가 나왔고요. 특히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개념은 이해하나 전환하는 게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최대한 포인트를 살려서 설명해줬고요. 특히 이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고등, 서술형에서 자주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게 다양한 단계를 통해서 문법을 조금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한중은 다른 학교와 다르게 영영풀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과 6과 자체 본문과 대화문에 나오는 단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했고 특히 아이들이 유의어와 반의어에 약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스풀의 비슷한 뜻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헬프풀까지는 가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가 이득이 되는 무언가의 다른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아이들이 단계별 유의어와 반의어를 어떻게 습득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지를 좀 많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특히 교과서 본문 기반의 변형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대화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나갔는데요. 아무래도 대한중은 타 학교에 비해서 대화문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마스터 픽이라고 해서 정확히 말하면 마스터스 프리뷰라고 해서 그때 진행했던 그 예측 문제 파이널 테스트 총 3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3회에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실제 시험과 유사했던 문제 2개를 한번 뽑아볼게요. 먼저 어법 부분의 정확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뽑은 문제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개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수 문제를 물어봤고 비슷한 요 페이크 뉴스와 같은 요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 spells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법상 옳은 개수가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아마 많이 풀어봤고 익숙했기 때문에 무난히 풀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나 아무래도 개수 문제라서 정확히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놓쳤기 때문에 문법적인 꼼꼼함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어떤 순서들을 여기에 들어가는 대화문의 순서를 좀 묻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출제를 하였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비슷하게 대화문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아이들이 수월하게 풀었고 딱 1번 문제로 마침 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시험 문제를 푸는 그런 예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아무래도 조금 1학기부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전개되는지가 그 문제 유형이 전개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기가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학기 기말고사예요. 그리고 여기가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그러면 요게 1학기 파란색이 중간고사. 그럼 요 주황색이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요 회색이 2학기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교과서의 비중이 초반보다는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 단독 응용으로 내는 어법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을 연계한 어법 문제의 비중이 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법 문제 자체의 개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이 본문을 연계한 어법 문제가 증가하고 어법 단동을 물어보는 응용 문제들이 줄어들었다. 대화문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타 학교에 비해서 대화문의 비중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다른 학교와는 특이한 내용을 갖고 있는 대안중의 학습 방향, 이번 마지막 한 번 남은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교과서는 당연히 완벽 분석할 거고,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고등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해야 되는 연습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 흐름을 이해하고 변형됐을 때 이 부분이 변형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특히 옳은 지문을 고르는 유형, 그리고 어법 함정 왜냐 개수를 고르기 때문에 이 개수 고르기에서 아이들이 틀리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함정에 빠지지 않게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간단하게 한번 언급했듯이 고등 서술형까지, 고등은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비할 수 있는 작문 연습에 좀 더 치우쳐서 어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휘는 당연히 어려운 어휘와 유추 훈련을 통해서 혹시라도 단어 수준이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유반이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수업을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화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뒤 문맥에 관한 유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대화가 끝나고 어떤 다음의 행동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든지 약간 듣기 유형과 비슷한 문제의 유형들이 독해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훈련도 좀 해주고, 다양한 특히 비슷한 표현, 다른 표현들, 이게 어떤 걸 정확하게 묻는지, 이 표현이 A는 될 수 있지만 B로는 왜 못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암기하여서 바뀌는 대화문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여 기말고사를 좀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안중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간담회 및 간단한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준 우리 대안중 학생들에게 너무 많이 고맙고, 이번 마지막 남은 기말고사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과 잘 마무리하는 유리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